최초로 게스트를 한번 모시면 안 돼요? 이야기 수다 좀 떨고 가보겠습니다. 아니 제 최근을 얘기를 아니 여기가 블루오션이다. 제품 출석 못하잖아. 그게 좀 악용이 많이 될 때였어요. 몸값도 결국 언젠간 존버가 이긴다. 제가 넣은 주식도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변호사 뭐 똑똑한 줄 알았더만 뭐 주식도 뭐 다 말아먹고 그러나 보네. 변호사가 주식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야 된다. 변호사세요? 변호사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틀린 편견은 아니다. 그렇단 말은 미로 노잼이다.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있죠. 저는 그 화학과, 이과,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과가 공대랑 자연과학으로 나뉘거든요. 이거 되게 민감해요. 얘. 네. 공대는 예를 들어서 화학공학과가 공대예요. 근데 저희는 이제 자연과학 쪽에서 이제 화학과, 순수학문,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막 그 화학과였습니다. 사실 왜 이거 좋았어? 그러니까 내가 왜 왔을까? 자소서에 쓴 내용이 있을까요? 그 자소서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고등학교 때 이공계 과목 이렇게 썼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. 그렇게 이공계 과목이 되겠다고 했다가 왜? 그렇죠. 대학 와가지고 실험 과목을 듣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. 진짜 적성에 너무 안 맞아. 제가 ENFJ라고 말씀드렸죠. 사람들 앞에서 막 말하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실험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막 동일한 거 계속 반복해서 해서 통계 데이터 만들어서 그걸 논문 쓰고 막 이게 그 작업인데 진짜 저랑 적성이 안 맞는다는 걸 그때 알았죠. 미치는 게 더 좋았다. 그렇죠. 좀 더 현실적이고 좀 속에서 좀 그렇죠. 그거를 제가 안 맞다고 느끼고 바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진로를 알아보다 보니까 로스쿨이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뭐 어떤 거창한 데이가 있었던 건 아니네. 원래 인생이란 게 그렇게 데이대로 흘러가진 않아요. 자소서는 엄청난 데이들이 적혀 있을 것 같은데. 그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부할 때 상법이 되게 힘들더라고요. 이게 제가 그냥 학부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로 간 케이스고 뭐 회사 생활 같은 것도 안 하고 전 주식도 안 했고 하다 보니까 주식이라든지 주주라든지 뭐 주주총회, 이사회 막 이런 개념들이 좀 너무 추상적이고 좀 안 잡히더라고요. 근데 또 오히려 제가 변호사 시험에서는 막상 이제 상법 시험을 되게 잘 쳐가지고 점수도 좋았고 지금도 사실 기업자문도 상법 바탕으로 한 기업자문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오히려 좀 힘들었지만 약간 전화위복이 된 케이스다. 너무 자소서용 답변 아니에요? 나한테 약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다. 약간 이거 아닙니까? 날카로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또 약간 그 얘기를 또 해야겠네. 이공계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고등학교 때 법과 사회도 안 배웠어요. 진짜 막 법에 대해서 거의 막 법알못 수준으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저희 때는 사실랑 공존하던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희 로스쿨에 120명 동기가 있었는데 70명까지 법대생을 받을 수 있었어요. 그 쿼터 자체가. 저처럼 진짜 날것의 비법대생 진짜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약간 그때 당시 로스쿨 준비하는 학과들도 막 있었고 막 그랬으니까 입학했는데 한 달 반 만에 중간고사를 치라고 해가지고 막 잘 모르니까 그분들은 막 사시 한 8년 10년씩 공부하던 분들도 있으니까 막 그분들한테 물어봤죠. 뭐 형님 이거 공부 이거 뭐 보면 돼요?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만 보면 돼 해가지고 보는데 이게 핸드북이라고 있어요. 이게 이만한 쬐까는 채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와서 이거 보래요. 근데 제가 나중에 변시 한 달 앞두고 이제 이거를 보고 있더라고요. 그분들은 이제 공부가 다 돼 있으니까 이제 본 건데 제가 뭐 그거 봐가지고 알 리가 있나요? 뭐 주제 하나당 뭐 한 문장씩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뭐 시원하게 말아먹고 아무튼 뭐 결국 니도 자소서식 어려움을 극복했다네 결국 니도. 뭐 변시 쉬웠지. 쉽지까지 했다가는 테러 당할 건데. 그러면 그거는 뭐 편집해 주시는 걸로. 뭐 변시 쉬웠지. 우리끼리 막 그렇게 이야기도 잘 안 하고 해도 뭐 굳이 오해할 사람도 없다. 동기들끼리 만나서 솔직히 하는 얘기가 뻘소리가 훨씬 많지 뭐 공부 얘기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. 예. 저희가 뭐 점심 먹을 때 하는 얘기도 그렇고 이상한 소리가 훨씬 많은 것 같고 일단 밥 뭐 먹을래가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. 이상한 소리 좀 많이 하죠 사실. 차 얘기 뭐 이런 거 하고. 차 얘기하면 또 우리 조변이 또 할 얘기가 많은 거 아닌가? 차 얘기. 그러니까 변호사들 가지고 있는 편견이 사람들이 변호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. 외제차를 몬다. 벤츠는 기본이다. 그렇죠. 거의 뭐 변호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드라마 일단 다 그래 나오니까 대부분. 근데 실제로 모는 비율 많아요. 시선에 부합해야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돈 버니까 뭐 뽑으시는 분도 있고 많이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뭐 국산차를 타거든요. 근데 이제 가면 이제 의뢰인 분들이 이제 한번 또 물어보죠. 변호사님 외제차 타실 것 같은데 국산 검소하시네요.
다른 변호사 아닌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변호사들끼리 막 모여 있으면 그러는 줄 알아요. 막 뭐 예를 들어 요즘 막 뉴스에 나오는 엄청난 사건 얘기에 대해서 막 닌 저게 징역이 몇 년 나올 것 같냐, 유죄 같냐, 무죄 같냐, 막 이런 엄청난 토론을 벌이는 줄 아는 애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사실 우리끼리 모여갖고 하는 얘기가 거의 뭐 너네 집 고양이가 예쁘다, 얘 집 고양이 왜 이래 돼지 같냐, 야 누구는 오이도 급행을 타고 가다가 집에서 못 내렸다더라, 그런 소리 하고 거의 그러는데, 우리끼리 만났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사건은 굳이 우리들끼리 얘기를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혼자서 뉴스 보고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그럴 수는 있는데, 법정 드라마를 좀 덜 보는 것도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편견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건데, 변호사들도 다 성향이 달라요. 자기 권리를 엄청 잘 찾을 것 같은데 변호사들이 막상 그렇지 않은 변호사들도 진짜 많아요. 남의 권리는 잘 찾아주는데 자기 권리는 못 찾는 애들이 있어요, 보면. 변호사라고 해서 전부 다 막 적극적이고 진짜 논리적으로 탁탁탁 반박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다. 이거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인데, 와이프 친구들이 변호사랑 결혼했다고 그러면은 그럼 뭐 말싸움할 때 뭐 괜찮아? 뭐 이런 거 물어본대요. 와이프가 개 바르거든요.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는 수준인데.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업병은 좀 뭔가 대화를 할 때 캐묻는 듯한 버릇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 보통 상담을 할 때 추가적으로 더 물어봐야 되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. 왜냐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응 방안을 세우든지 판단을 하든지 뭘 하는데, 니는 뭐? 저도 뭐 비슷하게 좀 있는 것 같은데, 변호사의 일이 결국에는 실수를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제가 뭐 예전에 교수님께 듣기로는 변호사는 모래알을 새는 일이다, 굉장히 세심하게 꼼꼼하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좀 일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좀 깐깐해지고, 저희 직원도 많이 좀 피곤해 할 것 같고. 직원한테 갑질을 한다? 갑질이나? 갑질을 하는 대표다 뭐라 하고. 저희 직원분들 제가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제가 게스트를 모시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어떻게 좀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너무 편하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솔직한 마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조변은 오늘 처음 촬영해봤는데 어땠는지? 방송이라는 거 별로 안 해봐가지고 뭐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게 좀 어색했는데, 곤변이 또 능수능란하게 또 유도를 해줘가지고 덕분에 또 편하게 했던 것 같고, 맛있는 주스도 또 마시면서 긴장이 좀 풀어졌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이제 법률사무소 청향의 조승현 대표 변호사였습니다. 저는 다음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곤변이었습니다.